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맛있는 식사들 하시고 오늘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크립토 불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가격 예측을 하셨는데 4월 달에는 2달러 40센트 이상 갈 것이고 5월 달에는 6달러 이상, 그리고 6월 달에는 20달러 이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자세한 차트 공유는 해주겠다. 나중에 해주겠다. 이런 트윗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거의 재미로 트윗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프로파일을 보면은 내 컨텐츠는 재미로만 봐라, 내 컨텐츠 보고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팔로워가 7만 명이 넘습니다. 이거 조금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하도 많이 예측을 하시니까 던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 때문에 이제 7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심리로 그래 그 중에 하나는 맞히겠지 이제 이런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트를 잘 보는 일반인인 경우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한 3알에서 4알 정도, 최대는 이제 50% 정도 맞춰도 저는 상당히 잘 맞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텀이나 롱텀 구분 없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아주 가끔 올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신중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셨고 이번에 한번 이번 던진 거 잘 맞추길 바라면서 기분 좋으시라고 공유해드렸습니다. 이게 유틸리티 XRP 유틸리티 스캔인데요. 이제 실시간으로 24시간 동안에 이제 어디 코드오로 얼마가 갔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았던 코드오가 이제 USD하고 미국이랑 필리핀 코드오인데요. 이제 24시간 동안에 ODL 볼륨이 34만 6,261달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제 보통 철로라고 제가 철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멕시코, 브라질, 나이지리아, 사우스 아프리카 등등 많죠. 한국, 일본.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비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볼 때는요, 지금은 이게 시작이라고 보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일본, 뭐 일본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등등 상당히 활발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ODR 거래량을 볼 수가 있어서 가끔 참고를 하는데요. 역시 이제 비트스탬프에서 가장 많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9시 30일 마지막 거래인데요. 4월 21일 이제 9시 31분 50분에 288개 XRP 발류가 388달러 비스탬프에서 왔고, 비스탬프에서 이제 코인 PH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뭐 거래가 미빈하지만 앞으로 규제가 구체적으로 더 명확해지고 소위 말하는 스위치가 켜지면은 이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상당히 많이 이제 활발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브라이언 브룩스님 전 OCC 통화청장님이 바이낸스 US CEO 사장이 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분의 경우는 예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코인베이스를 코베라고 말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였고요. 그러니까 미국 최초 암호화폐 은행이었던 앵커리지 승인했을 때 감독을 했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전반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이 올해 2월에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결국 리플과 SEC는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있죠. 이분은 전 CFTC 의장 지안 카를로 씨인데요. 이분도 역시 여기 보시면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커런시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CFTC 포지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제 게리 갠슬러도 여기서 의장을 지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 이제 여러 이제 암호화폐 옹호론자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실제로도 많이 이제 여러 이제 액티비티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지안 카를로님하고 브라이언 브룩스님, 이분은 이제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아니고요. 실제로 암호화폐 전반에 있어서 이해력이 상당히 높고 이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요. 이 두 분 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고요. 또 어디가 XRP가 증권이 아니냐 그랬죠? 핀센, 미국 재무부,
그리고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등. XRP를 증권이라고 좀 생각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SEC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흘러온 공방 중에 보면은요, 이제 리플사가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충분히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송이 끝나면은 가격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많죠. 그런데 나는 그래도 다 모르겠다. XRP 불안하다. 왜? 리또 속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선택을 잘 하셔서 수익이 크게 나시면 어느 정도 분산 투자라든지 이제 원금 회복. 사람들이 투자할 때 가장 그 심리가 뭐냐면은 이제 원금 회복, 이제 그게 정말로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수익이 나더라도 적어도 내가 투자한 만큼의 원금은 가지고 싶다. 이제 그런 것도 저는 훌륭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멘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이제 투자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페이스트링 업데이트인데요. 이제 예전에 원래 리플사가 이제 처음에 이걸 만들려 그럴 때 페이 아이디라고 했었는데 호주 회사에서 원래 이름이 있었죠. 페이 아이디라고. 그래서 소송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페이스트링이라고 이름 바꿨는데 이름이 진짜 별론 것 같아요. 페이스트링 하면은 뭐 어감도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뭐 페이원, 뭐 페이엑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았을 텐데 리플사가 잘 못하는 게 이름 장명 센스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파운딩 멤버를 보시면요,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빗소, 비스탬프, 브레이브도 아시죠? 그 다음에 BRD 지갑, crypto.com, coins.ph 필리핀 쪽이죠. 호비, 플로터 웨이브 많습니다. 그리고 코인원도 있죠. 코일도 있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머큐리 FX 리플사 최초 고객 중에 한 명이죠. 폴리사인 이게 앞으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펄도 당연히 있고 줌도 있고 리플사 당연히 여기 첫 번째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리플사가 참 열의를 하는 것 같아요. 소송과 관계없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계속 이제 유치를 하고 이제 계속 XRP 레저로 가져온 작업을 계속 해왔던 부분 때문에 저는 XRP를 절대로 다 팔진 않고 롱텀으로 투자하려는 계획 중에 계획이 지금도 있고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XRP 스트로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들어보실게요. Even here in the U.S.,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viewed XRP as a currency, and the Department of Treasury has viewed XRP as a currency. Even here in the U.S. 자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법무부와 재무부는 XRP를 통화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핀센에서도 예전에 등록 문제였지 뭐 핀센이 XRP가 뭐 증권이다 그런 적이 없었죠. 그래서 XRP를 버추얼 커런시로 그 벌금을 내게 하고 가상 통화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IM 리저님께서 ILP 이제 인터그레이션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리플사 CTO 이제 토마스님이 지금은 아니시지만 이제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금융의 표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 적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부분을 쉽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실생활에서 결제와 송금 활동은 간편할수록 좋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제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 주차비를 계산할 때 크레딧 카드나 현금 등으로 이제 계산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뭐 이제 크레딧 카드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스마트폰 페이로 하지만 삼성페이로 하지만요. 이제 미래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 있을 건데 결국은 암호화폐가 돈처럼 쓰이는 게 가능하려면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랑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표준 스탠다드가 필요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레저에서 가장 간단한 개념인 자산 이동 이제 그거를 공통 분모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ILP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플사의 비전은요, 이제 XRP가 ILP 위에서 브리징 자산으로 쓰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XRP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IM 리저님께서 이분이 상당하세요. 리서치 능력이 상당히 좋으시고, 제가 이제 가끔 보는 이제 그 트위터인데요. 이제 정보력도 상당히 좋고, 훌륭한 리서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ILP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지금 쭉 리스트를 보여주셨는데요. 웹 3.0, 삼성, 애플페이, 애플페이가 아니죠. 애플페이일 것 같은데 일단 애플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르프, 페이팔, 코일, 이머절, 이게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영국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스위프트, 월드뱅크, IMF, 하이퍼 레저 퀼트, 일본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근데 이제 인터그레이션 뭐 통합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저는 이제 테스트 단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크리스 라슨이 나중에 XRP 미래를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내 생각에는 G10 커런시에 들 수 있는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의 통화가 된다. 이제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인터뷰를 했지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리플사의 비전이고요. 이제 비전과 이제 현실과는 틀린 거니까요. 근데 목표니까 그게 목표니까 이제 투자자로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계속 지켜보시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오늘날 많이 알려진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채택 전에 원래 OSI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 설계가 IP보다는 이제 설계성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에서 더 좋아하는데도 더 간편한 IP한테 결국 밀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플사가 추구하는 XRP 속도, 수수료, 간편함 등이 다른 암호화폐와 송금 부분이나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월등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온 빨간 봉지 커피입니다. 이제 밤이 늦었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할 일이 남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내일 회사 가면은 이 방송 듣는 저희 회사 직원한테 또 사내 커피 도둑이라고 놀림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에 그 디파이 쪽 이제 공부하시는 분 많이 계신가요? 저도 이제 베타 시작 전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보다는 어떤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하는지 알아내는 과정이, 그 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에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시작도 못하게 만드니까 조금 살짝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플레어 파이낸스가 디파이 시장에서 엄청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바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봐두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플레이어 파이낸스 관련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요. 아직은 저도 이제 현재 공부하는 중이고요. 이제 영상 만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현재까지 아는 것 중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이거 분명히 잘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잘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레오나이더스님께서 공유를 하셨는데요. 이건 좀 재밌어서 제가 마무리로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XRP가 이제 SEC 너희들 잡으러 간다. 그래서 영상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음악이 조금 이제 아마 저작권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잠깐만 줄이고 그냥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XRP 쇼 치는 사람들, 이제 XRP 거래 멈춘 거래소들, 이거는 뭐 사기꾼들, 뭐 선동꾼들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XRP입니다. XRP 보이죠? 한 명씩 이제 누르고 있습니다. 잡아먹고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만 더 여기 보시면 이제 XRP가 이제 S7 찾고 있는데 음악 때문에 이게 AI가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제 저작권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SEC가 이제 방구를 끼고 걸리는 장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이제 펌핑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코인들이 비트코인하고 커플링돼서 따라다니는데, 유틸리티 마켓, 유틸리티 밸류가 활성화가 되면은 저는 XRP라는 자산이 거의 탑 순위권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요. 유틸리티 장이 시작되면은 비트코인 가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장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XRP 가격은
확실하게 비트코인이랑 가격이 디커플링 돼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주중에 영상 한두 편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